안녕하세요. 생-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네, 그럼 혹시 PPT.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 미래수다 미래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최연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공희준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꿈땀팀 저거는 별건 아니고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제가 같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모토처럼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서 한번 뽑아봤고요. 간단한 소개입니다. 네. 혹시 카메라 이쪽으로 와요? 이쪽? 네. 지금 완주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네. 학생이고요. 혹시 몇 살처럼 보였나요?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고요. 네, 1학년 때는 학생부회장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주식회사 칠명바이오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마이크 14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학교는 이제 저희 같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건 학생들은 아니고 만 39세 미만이신데 거기도 제가 미성년자 역대 최초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말 감사하게 교육부에서 불러주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중기부 장관상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감을 하게 도와드리려면 상금이 1억. 네, 통장에 딱 1억 들어왔죠. 네, 그런 상을 받았고요. 네, 4years from now라고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도 제가 지금까지 몇십만 개 기업이 지나갔는데 최연소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국회의원 후보셨던 안철수 씨도 됐고요. 디즈니 부사장님도 왔다 가셨고, 네, 화웨이 회장님도 왔다 가셨고, 네,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요. 18살밖에 안 살았고 이제 앉아 계신 친구분들과 똑같은 나이기 때문에 네, 친구들과 똑같은 나이라서 제가 뭐 특별한 경험을 하진 않았고요. 좀 그래도 남들과는 좀 다른 경험을 해본 게 이 두 가지 정도. 네, 하나는 여행의 도전이고요. 하나는 이제 K 스타트업이라는 아까 상금 1억 받은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지금 일본이 지금 살짝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요. 이때는 한 2, 3년 전이라서 괜찮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희 형이 중학교 3학년 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제 친구 하나, 저희 형네 친구 하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아무 성인들 도움 없이 일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왜 일본이냐 했는데 진짜 갑자기 저희 엄마 아빠가 너 형이랑 한번 일본 가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진짜 갑자기 갔다 온 거고요. 좀 자랑은 아니지만 저랑 저희 형 둘 다 영어를 잘 할 줄 알아서 조금은 쉽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일본 여행 간 거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갔다 온 거고 진짜 챌린지는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위에 유럽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옆에 이거 사진 보시면 저희 형인데 지금 굉장히 신나 보이죠? 누가 봐도 신나 보이죠? 저희 형이 이 사진을 제가 강연에 썼다는 걸 알면 저를 좀 때릴 수도 있는데 도촬한 거예요. 도형 촬영하고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서 제가 찍은 거라 쓴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탔던 비행기 플라이 에미레이트를 타고 유럽으로 저랑 저희 형 둘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저희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끼리 이거 입국을 잘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워낙 난민 이슈가 많기도 하고 또 이제 그냥 들어만 가서 안 나오는 불법 체류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국으로 원래 보통 들어가서 프랑스, 여기 밑에 여행 작가님 계시는데 보통 영국에서 이렇게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국은 입국이 잘 안 해준대요. 미성년자끼리 입국을 거의 안 해줘서 이제 이탈리아로 그나마 조금 그 입국을 좀 관대하게 시켜주는 이탈리아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무슨 느낌이었냐면 입국 심사관이 기분이 좋으면 통과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되게 운이 좋게도 좀 무사히 잘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한 5분 동안 잡혀가지고 이것저것 취조를 받긴 했는데 다행히도 또 영어가 잘 돼서 쉽게 통과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로마 포럼 이제 광장이 열렸던 곳이고 여기가 그냥 콜로세움인데 제가 사진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네, 그렇죠. 다음 프랑스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정확한 장소가 여기 생각 안 나서 네, 여기는 프랑스 에펠탑인데 계속 여행을 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배운 것들이 많아요. 뭔가 이제 할 수 있던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또 이제 다양한 세계 사람들을 또 만나고 다양한 어려운 환경과 또 이제 새롭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변수가 발생되고 이를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 혼자 또는 우리 형과 헤쳐나간다는 점에서 뭔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어떤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가 가장 멋있었던 제 사진만 빼면 좀 정말 멋있었던 사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만년설이 있는 융프라우라는 한 해발 3,000m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서 제가 고산병으로 죽을 뻔했고요. 여기는 밑에 융프라우 좀 아래쪽인데 스위스가 물가가 정말 비싸요. 그 버거킹 와퍼 세트가 16,000원. 해가지고 저랑 저희 형이 그 되게 프리미엄 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되게 짠내 투어를 간 거라서 한번 버거킹 한번 먹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인 민박에서 되게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밥 지어 먹고 맛없는 리조또 만들어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좀 부탁을 받은 게 뭔가 딱딱한 창업 얘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됐고 뭘 하고 있고 무슨 경험을 쌓았고 뭐가 좋았는지를 좀 위주로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쪽은 혹시 보이시나요? 안에 곤충이 다 들어있는데요. 예, 곤충이 사는 게 아니라 곤충만 제가 키우는 이제 애완곤충만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날파리, 거미 이런 것도 살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실 곤충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지금도 집에서 곤충 키운다 그러면 기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뭔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되게 열심히 곤충을 키웠었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곤충을 키우다 보면 이제 사료값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가격을 아껴보고자 한번 집에서 적당히 만들어봤는데 그게 되게 동호회, 그러니까 혹시 카페 이런 거 하나요? 블로그? 잘 안 하시죠? 네, 그런 데에서 이제 곤충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너네도 써봐라 하고 이렇게 줘봤더니 되게 반응이 좋아서 이제 외삼촌이 가지고 계신 공장을 조금 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거리가 워낙 멀어요. 저희 집은 전라북도 전주고 전주도 아니에요. 전주 옆에 붙어있는 완주고 여기는 경기도 오산이라면 잘 몰라서 평택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를 이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학생이고 이제 당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학업을 완전히 때려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학교를 빠지진 못하고 공휴일이라든지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말 큰 벽에 부딪힌 거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생산에 매달려도 잘 안 되는 게 사업인데 당연히 주말에 그것도 학생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말이 안 됐죠. 거기서 이제 그 1억짜리가 와가지고 이제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 대회인데 전 세계 108개국에서 5,770팀이 참가를 했어요. 거기서 본선에 올라간 건 미성년자가 올라간 건 제가 유일하고요. 5,770팀 중에 유일하게 미성년자로 올라갔고요. 여기 보면 혁신 창업 리그 사업 설명에 있고 밑에 자세히 보면 이제 교육부가 써 있어요. 교육부가 써 있긴 한데 이게 4개 부처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 뭐 과학기술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이렇게 4개가 주관을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학생 창업이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부 리그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생부터 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나 이 대회 못 나가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중기청으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로 나가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이제 뭐 삼성에서 한 20년 근무하시다가 나와서 창업하신 분, 뭐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뭐 그렇게 창업하신 분, 연세대 나온 변리사분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리그예요. 거기서 저보고 경쟁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황당했죠. 왜냐하면 학생인데 학생 리그로 못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온갖 페널티를 안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되게 잘 된 게 여기서 유일하게 미성년자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저는 곤충을 키울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그래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하고 되게 높은 랭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10등 안에 들어서 이게 135등 안에 들면 이렇게 방송을 타요. 방송을 타서 JTBC에서 하는 스타트업 빅뱅이라고 슈퍼스타 K처럼 이제 창업 경진대회인데 슈퍼스타 K보다는 약간 쇼미더머니에 어울리는 그런 되게 막 박 터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5,770팀 중에 10등 안에 들었어요. 제가 10등 안에 들어서 최종 9등을 했는데 1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세대 나온 변리사분이고 제 밑에 있는 그 한 단계 밑에 계신 10등이신 분이 미국 의사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9등으로 그 6등 하신 분이 그 서울대 의대를 전교 3등으로 졸업하신 그런 분이셨고요. 그런 분이 6등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9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됐는데 제가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한번 삼성 만들어 보겠다라고 정말 근거 없이 뱉은 말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스타트업에서 1억을 받은 다음에 K-스타트업만 받은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공장입니다. 한 15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제가 건물주는 아니고요. 임대 건물에서 15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곤충 사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집에서 키웠던 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 개인 연구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이렇게 사무실에 총 직원도 있는 상태로 직원이 한 4명 정도, 3명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취미가 일이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곤충을 키웠을 때는 진짜 마냥 했던 것들이 모두 재밌게 느껴지고 또 주말 당연히 헌납해야겠죠. 이제 곤충을 많이 키웠으니까 당연히 주말 뭐 공휴일 이런 데 놀러 안 가고 곤충을 키우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막상 일이 되고 직업이 되니까 저는 더 즐거울 줄 알았어요.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장비로 더 많은 곤충을 회사 돈으로 훨씬 더 편하게 키울 수 있고 직원한테 시켜도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직업으로 다가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공휴일에는 이제 곤충도 그만 만지고 싶고 또 주말에는 더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오히려 이제 취미 하나가 잃어가는 느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나중에 정말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을 경우에 그걸 정말 즐겁게 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드린 거지만 또 반대편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성년자 대표 뭐 이런 식의 편견을 다 깨고 어떻게든 버텨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원동력 또한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근엔 이제 아까 마이크 14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짜 마이크 14 엔터테인먼트예요.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강연을 하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 정도로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저처럼 막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사장, 재단법인 만든 사람도 있고 뭐 IoT 기술자, 뭐 해커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친구 중에 정말 많잖아요. 또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른들은 청소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요즘 되게 싫어하는 말이 청소년은 미래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이 나라의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아니다라는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성세대 말씀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청소년이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청소년의 어느 정도 이런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자기가 이런 재능이 있고 공부 외에 다른 분야를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팀원으로 합류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랑입니다. 최근에 특허 하나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특허를 이제 대한변리사회라는 곳에서 무료 변리를 신청해서 맡겼는데 일주일 전인가에 나왔어요. 특허가 등록된 데 한 2년 정도 걸렸고, 근데 꼭 대한변리사회라는 곳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청소년한테 이제 특허를 무료로 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대학에 가거나 뭔가 이제 나중에 사회로 나갈 때 특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뭔가 가산점처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꼭 대한변리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사소한 거라도 한번 이런 관련한 특허를 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한 상입니다. 네,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고요. 네,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질문들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